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엄호 연극이 끝나고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기리시마의 천지에 메아리 쳤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야사카 가스미 씨의 아버지 미야사카 아유무 씨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리시마에 모인 여러분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큰아들 가스미도 여러분과 함께 모이는 오늘의 강습회를 고대하며 기다렸을 텐데 불미스럽게도 야마모토 선생님보다 먼저 또 여러분보다 먼저 영산으로 떠났습니다. 가스미는 화려하고 눈부시게 투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지키고 아성을 지키고 민중을 지키려는 일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았습니다. 무언중에 그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긴 하지만 역시 아성애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젊은 여러분은 제 아들 목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성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의탁하며 이 편지를 썼다. 아버지의 외침은 청년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하기강습회 이틀째는 규슈 아성회 총회가 열렸다. 이날 남자 부장 노무라 이사무는 인사에서 미야사카 씨의 모습에서 아성의 멤버의 귀감을 보는 듯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제안했다. 광선유포의 선구자인 규슈 아성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면 아성회 깃발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깃발에는 알파벳으로 규슈의 머리 글자인 K와 아성회의 G 그리고 미야사카 씨의 M을 넣어 미야사카 씨를 영원히 현창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의 큰 박수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8월 7일 지도차 규슈 종합연수원에 머물고 있는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남자 부장이 미야사카 가스미에 관해 보고했다. 규슈 아성회는 미야사카 씨의 뜻을 이어받아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지입니다. 뜻을 공유하지 않으면 대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도 훌륭하군요. 연수원에 벚나무를 심어 미야사카 씨를 현창합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가슴이 벚나무라고 명명합시다. 그리고 신이치는 아버지 아유무에게 시를 보냈다. 닭이 진 자식을 찬탄하며 눈물을 닦고 가슴이 벚나무를 영원히 지키겠노라. 신이치 행동은 신속했다. 신속함에는 강하고 성실한 마음이 나타난다. 스승 도다 조세이는 이렇게 가르쳤다. 광선유포의 지도자는 신속함을 모토로 삼아라. 어머니 하스네는 전화로 그 소식을 들으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려 안간힘을 썼다. 아유무는 즉시 스니치에게 편지를 보냈다. 오늘 송구하게도 시를 받고 감사함으로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아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편지에는 시도 씌어 있었다. 차디찬 폭풍에 맞서 피안으로 올라보니 활짝 핀 봄이로구나. 미야사카의 부모는 아성의 멤버로서 다기직의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살다 간 아들을 최고의 긍지로 여겼다. 두 사람은 가스미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금세 숙명을 전환하고 떠났다고 마음 깊이 느꼈다. 아성의 멤버의 엄호의 정신은 학교 안에서 그치지 않고 민중 엄호라는 실천으로 이어져 여러 국면에서 그 힘을 발휘했다. 1974년 1월 니가타시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인쇄소에서 근무하는 아성의 멤버인 형제 4명이 양동이를 손에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다. 더욱이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며 소방대원에게 협력해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았다. 9월에는 도쿄 고마에시에서 집중호우로 다마강의 제방이 무너지자 아성의 멤버 10여 명과 학회원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흙을 담은 마대자루와 가재도구 등을 열심히 나르는 헌신적인 모습에 지역 주민들은 감탄하며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월에는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아성의 멤버들이 좌담회가 끝나고 돌아가던 길에 도둑이야 도둑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멤버들은 도망치는 남자 절도범을 100m 정도 쫓아가서 붙잡았다. 경시 총감이 멤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장을 보내기도 했다. 1976년 9월이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히로시마 문화회관 뒷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의 연락을 받자마자 아성의 멤버와 남자부한 50명이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소화기를 뿌리고 과감한 양동이 릴레이까지 펼치며 완벽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이러한 아성의 멤버의 활약은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청년에게는 솔선해서 사람들을 지킬 사명이 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범람하고 사회가 뿌리부터 썩기 시작한다. 창가학회의 큰 역할 중 하나는 사회와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청년을 육성하는 일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21세기까지 앞으로 사반세기도 채 남지 않은 이때 더욱 청년 육성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세기에는 그 청년들이 광선유포의 본무대로 달려나가 학회 정신을 계승하고 동지를 끝까지 지키는 중핵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무렵 아성의 등에서 육성된 청년 대다수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왕성회로서 회관과 학회를 엄호하며 크게 활약하고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아성의 청년과 본부 주변을 돌아보고 며칠이 지났다. 시니치는 우연히 본부 복도에서 한 청년과 마주쳤다. 이해 11월 4일에 창가반 초대 위원장을 맡은 가토 마사아키였다. 가토는 시니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수송반은 창가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두 새로운 결의로 활기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네. 그런데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창가반의 본격적인 출발이 되는 총회를 개최하자. 제1회 창가반 총회다. 날짜는 내년 1월 6일 이날밖에 없구나. 나도 참석하겠네. 새해 들어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한 해의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장식하고 싶다네. 예, 부탁드립니다. 가토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1월 6일에 창가반 총회를 개최하자고 말씀하셨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연락이 퍼졌다. 가토는 계속 생각했다. 선생님은 왜 1월 6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시네츠의 일정에 맞춘 날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과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고 충격에 가까운 큰 감동을 느꼈다. 26년 전인 1951년의 이날 도다 조세이의 집으로 호출받은 시니치가 공사에 걸친 모든 일을 의탁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도다는 업무가 정지된 동광건설 신용조합의 잔무 처리 문제로 시니치를 집으로 불렀다.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고 일부 채권자는 도다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도다가 체포될지도 모르는 사태에 처해 있었다. 또 새로운 활로를 뚫고자 도다가 최고 고문이 되어 출발한 대동 상공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도다는 아내 이쿠에를 옆에 앉게 한 다음 시니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학회와 조합 그리고 대동 상공의 일도 모두 자네가 맡아주게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가족도 부탁하네. 분에 넘치는 중책이었다. 23살의 시니치는 전율과 감동 속에서 도다의 말을 들었다. 자네에게 터무니없는 선물을 남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사명은 또한 자네의 사명이기도 하네. 알고 있겠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나와 자네가 사명에 살아간다면 대성이님의 유명도 반드시 달성할 때가 올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강하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일치는 촉촉해진 눈동자로 도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각오만큼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각오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날 일기에 신일치는 이렇게 썼다. 선생님은 마사시계와 같고 나는 마사쓰라와 같다.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이날의 감동, 엄숙함, 감격의 눈물, 사명, 인연, 삶의 보람을 생애 잊지 않겠다. 후계자는 나로 정해졌다. 진실한 사제 유대는 가장 격심한 역풍 속에서만 찬연하게 황금의 빛을 발한다. 창가반 위원장 가토 마사유키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쓴 젊은 날의 일기와 소설 인간혁명을 읽고 1월 6일은 시니치가 도다의 후계자임을 깊이 자각한 역사적인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의깊은 날에 제1회 창가반 총회를 개최하자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후계자로서 창가학회를 모두 짊어지고 일어서기를 기대하시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창가반의 힘으로 학회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신이치는 1976년 11월 2일 총본산 등산회 참석자의 수송을 담당하는 남자부의 수송반을 창가반이라고 명명했다. 수송반의 역사는 1952년 10월에 도다 제2대 회장이 총본산을 참여하는 원래 등산회를 개시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청년이 행사의 모든 운영을 짊어지고 일어서야 한다는 자각 아래 등산회에 참석하는 인원 파악부터 시작하여 기차역 플랫폼에서 정리하는 일 등을 남자부가 맡게 되어 수송반을 발족했다. 그 당시는 열차를 단체 전용으로 전세를 내는 것이 아닌 다른 일반 승객과 함께 열차를 타고 등산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송반 멤버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참석자 모두 무사히 탑승했는지,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인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일반 승객과 마찰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비롯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 무렵 일반 승객 중에는 학회의 등산회임을 알아차리면 오해와 편견 때문에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험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수송반 청년은 유화 인욕의 웃음과 당의 증묘의 영지 그리고 의연한 태도로 동지를 지키며 안전한 수송으로 일관했다. 등산회가 역사를 더해감에 따라 수송반의 충실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때 수송반 지도와 육성에 온 힘을 다한 사람이 신이치였다. 1955년 10월 신이치는 청년부 실장으로서 남자부 수송반에게 보낸다는 제목으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신이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신경을 쓰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또 정열을 갖고 성실하게 사명을 완수하는 수송반을 상찬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명예조람을 확신하고 젊은 시절의 불도 수행을 수송반의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 얻은 바를 청년부와 직장에서 충분히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명예조람은 부처와 제천선신이 모든 중생의 일령과 행동을 모두 분명히 보고 있음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생명의 엄한 인과의 법칙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송반 청년들은 신이치가 발표한 남자부 수송반에게 보낸다를 통해 자신들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명예조람을 확신하는 마음을 근본 정신으로 삼았다. 1960년 5월 3일 신이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하자 수송반 육성에 한층 더 힘을 쏟았다. 수송반원은 나와 함께 광선유포의 대원을 위해 동지를 수송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신이치의 심정이었다. 신이치는 설령 내 목숨과 바꾸는 일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 학회를 떠받치는 멤버를 지켜야 한다고 깊이 마음먹었다. 그의 이런 일념이 창가의 인재군을 육성했다. 수송반 멤버에게 출동 때 입을 흰색 운동복 바지를 증정한 적도 있었다. 또 총본산 대객전 낙성을 기념해 열린 300만 총등산이 끝난 1965년 3월에는 수송반 멤버와 여자부 총본산 스태프를 합해 약 8,000명에게 회장 강연집 제12권을 증정했다. 이때 증정한 강연지 속표지에는 기둥주라는 신이치의 글씨가 씌어 있었다. 책의 맨 끝에는 약 50쪽에 걸쳐 모든 멤버의 이름이 게재되었다. 신이치의 훈도와 격려를 받은 멤버는 청년부 속에서 모범적인 존재로 성장했다. 1969년 가을에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안으로 남자부의 간부 양성기관으로서 제1기 3,000여 명으로 구성한 수송반 대학교가 개교했다. 신이치는 남자부의 중액으로 성장하려면 수송반 등에서 받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것은 신이치 자신의 체험을 통해 깊이 실감해온 것이었다. 1954년 5월에 빗속에서 거행된 청년부 5,000명 총등산도, 10월에 열린 청년부 1만 명 총등산도, 그 모든 것을 신이치가 지휘했다. 5월 총등산 때는 차량 사고 때문에 버스가 부족해 갑자기 열차 수송으로 변경해야 하는 긴급 사태도 발생했다. 그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예정보다 4시간 반이나 더 늦게 의식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하나 헤쳐나갔다. 그러한 체험이 신이치의 귀중한 재산이 되었다. 운영을 짊어진다는 책임의 무게도, 매사를 적당히 처리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도 통감했다.
책상에서 세운 계획과 현실의 차이도 알게 되었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배웠다. 그 경험이 광선유포를 지휘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을 하든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곳은 현장뿐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신이치는 차대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남자부 간부와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수송반 대학교를 발족시켰다. 처음에는 연수 기간이 반년이었다. 수송반 대학교 멤버는 수송반 후보생이 되어 한 달에 한 번 수송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를 배우고 소설, 인간혁명 등을 연찬하는 가운데 학회 정신을 배웠다. 신이치는 이 수송반과 수송반 대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학교의 미래를 짊어질 남자부의 본격적인 일대 인재 육성 그룹을 만들고자 구상을 거듭했다. 창가학회회관을 건설하는 흐름이 궤도에 올라 1970년대 후반에는 각 현과 구에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대형 회관을 잇따라 건설했다. 또 1974년부터는 전국 각지에 있는 연수원이나 문화회관까지 이용해 학예 강습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본부나 회관의 경비를 담당하는 아성회가 1971년에 발족하여 새롭게 지은 대형 회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각지에서 열리는 강습회나 큰 회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운영과 정리를 담당할 그룹까지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송반이 맡은 임무를 재검토하고 확대하는 일이 큰 과제라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1976년 봄 무렵부터 남자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수송반의 미래에 관해 거듭 대화했다. 남자부에서는 수송반 멤버를 큰 폭으로 증원하고 명칭도 새롭게 바꿔 남자부의 중핵을 이루는 인재 육성 조직으로 구축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다. 신이치는 11월 2일 남자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메모지에 펜을 굴리면서 말했다. 그 종이에는 창가반이라고 쓰여 있었다. 남자부에서 여러 가지로 명칭을 어떻게 할지 안을 제출했는데 수송반을 대신할 새로운 인재 육성 그룹의 이름을 창가반이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송반 대학교도 창가반 대학교로 바꿉시다. 창가반이라는 명칭은 창가학회 멤버 중에서도 정예 중의 정예로서 학교의 모든 일을 운영하고 광선유포를 모두 추진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어쨌든 학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뜻에서 학회의 이름을 그대로 써서 창가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실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창가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창가반 위원장에는 새로운 인재를 발탁합시다. 또 신체제 발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4일 저녁 도쿄 시나노마치의 창가 문화회관에서 수송반 간부회가 열렸다. 남자부장이 수송반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창가반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진용을 확대해 등산회 수송 임무는 물론 학회 본부와 각지의 회관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의 운영과 정리를 비롯해 모든 책임을 창가반이 짊어진다고 말했다. 멤버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환희가 장렬했다. 폭발적인 박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그리하여 수송반 간부회는 역사적인 창가 반발 족식이 되었다. 창가반 위원장을 맡은 가토 마사아키는 체구가 당당한 청년이었다.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본부 직원이 되었으며 소년부장과 남자부 주임부장을 겸임했다. 가토는 온몸으로 정열을 가득 내뿜으며 힘차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우리에게 창가반이라는 최고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영예입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창가 학회의 가장 핵심 멤버로서 단호히 학회를 지키고 동지를 지키기 바란다는 최대의 기대를 담아 명명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가반은 선생님과 함께 철저히 학회를 엄호하고 생애 사제의 길을 관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선두에 서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수송반은 창가반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비약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위원장 가토와 마주친 신이치가 1월 6일에 제1회 창가반 총회를 개최하자고 말한 것이다. 신이치는 창가반과 아성회를 남자부의 양 바퀴로 삼아
광선유포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맥진하자고 생각했다. 1977년 교학의 해가 밝았다. 1월 1일 학회 본부에서 신년 근행회가 상쾌하게 개최되었다. 창가학회의 신심에 왜 대공덕, 대보군이 있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의 늠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첫째 이유는 창가학회가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전진하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학회는 사신홍법의 정신으로 군부 정부의 탄압과 맞서 싸워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정법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또 입정 안국이라는 가르침대로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연부재 광선유포를 이루기 위해 이제껏 전 세계에 불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모두 다 금원대로 여설수행, 다시 말해 부처가 설한 대로 실천한 곳이 창가 학회입니다. 학회가 출연하지 않았다면 경문과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이 모두 허망해졌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회 역사는 비난과 중상의 돌팔매질을 받으며 장마의 눈보라 속을 나아가는 박해에 이은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라는 성운에 비춰 학계가 정의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나는 그런 창가학계의 신심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이 성불하지 못할 리 없으며 커다란 공덕을 받지 못할 리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신이치의 지도에는 열렬한 기백이 가득 넘쳤다. 참석자는 거친 파도에도 의연히 우뚝 선 바위와 같은 강한 확신과 불여불굴의 결의를 느꼈다. 그리고 선생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결심하는 바가 있으시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샘솟는 투지를 불태우며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신이치는 왜 창가학회의 신심에 커다란 공덕과 복원이 있는지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했다. 또 제공양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창가학회는 불법을 지키기 위해 성심성의로 보훈하고 공양했기 때문입니다. 학회는 일찍이 세간에서 가난뱅이와 병자들의 모임이라고 비난받고 경멸받으면서도 지금까지 광선유포를 목표로 일심불란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성을 다한 정제로 대성인의 유명인 사회 계단당에 해당하는 정본당을 비롯해 대객전과 대강당 그리고 대화성과 총방 등을 총본산에 건립하고 기진했습니다. 또 많은 사원도 건립해 오늘날처럼 반석 같은 종문의 위용을 갖추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선유포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니치렌 불법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미증유의 제공양입니다. 만일 불법이 진실하다면 그런 제공양에 도전한 창가학회원이 눈부신 햇살처럼 쏟아지는 큰 공덕을 받으며 복운이 활짝 꽃필이라고 나는 큰 소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석자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앞으로 내밀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세 번째 이유는 법공양, 즉 불법상 가장 중요한 절복과 홍교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 일을 목숨을 걸고 추진한 곳이 창가학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부정부 시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혼란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상 탄압과 중상의 폭풍 속에서도 용맹스럽고 과감하게 절복을 거듭하며 광선유포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만도 수백만 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의 대환희 속에서 신심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일본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지용보살이 출연해 세계 광포의 반석 같은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초창기 해외의 동지는 언어도 문화도 풍속도 습관도 다르지만 각 나라와 지역에서 평화와 행복의 천리를 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GI는 세계 지성인과 지도자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의 사상에 대한 공감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창가학회만큼 법 공양을 실천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 커다란 공덕이 마땅히 여러분에게 회양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신이치는 창가학회가 광선유포를 위해 쌓은 빛나는 공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루두루 모든 동지가 무량한 공덕과 복운에 감사하게 되리라고 강하게 확신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창가학회의 손으로 일본은 물론 세계로 넓혀지고 점차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 학회의 신심이 어버물의 위대한 생명에 감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